좋은 아침입니다. 7월 19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을 전합니다. 자, 불안전 판매가 많은 대형지에 규제 강화를 한다라는 그러한 보험 기사부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금리를 낮췄는데 경기 회복이 유연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려 뒷걸음질 쳤다는 기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안전자산의 대북격이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장에서 지금 이 금을 또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에 유명한 이제 그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가 포트폴리오에 금 꼭 넣어라라는 말 한마디에 또 금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요. 펀드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배당주 매력이 높아진다라는 며칠 전에 같은 기사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흥국 국채 분산 투자라는 그러한 조언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불안전 판매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 한 3시 4시경에 이 불안전 판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지금 보험사랑 소송을 걸고 있는 한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과 한 긴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폄하하거나 무조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설계사분들이 인정받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주변에 너무나도 이 소비자 뒤통수를 치고 눈탱이 때리는 이 설계사들이 많고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페이북에서도 몇 번 썼었는데, 무튼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GA가 이제 500인 이상 되는 거를 이제 대형 GA라고 우리가 하죠. 준법 감시인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독립적 역할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를 위한 업무 지침 내용을 구체화해서 요번에 이제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요번에 이제 법안에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GA가 독립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GA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조직이라는 게 늘 그 사이에서 분명히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 이러한 문제점들 해결하는 것들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부 통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일부 보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기존 규제 정비위원회를 운영해서 23건의 개선안을 결정하고 이 중 16건이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오프라인 보험과는 다르고 인터넷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 설명 3개 이상 하는 거 이거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여행자 보험, 화재 보험도 이런 것들을 좀 면제시켜 줄 수 있고, 또 전화를 이용한 모집 TM이죠. 소비자 동의를 전자문서 제공을 전사문서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받고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업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증시가 뒷걸음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요번에 깜짝 이제 금리 단행을 했죠. 결국은 8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라 하는 거를 보고 우리는 늘 따라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8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격 인하를 했고요.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가.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자금을 유통을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경기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컸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 효과가 아니 그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결국은 금리 인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악재가 이를 압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측면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반영됐다. 뭐 계속 금리 인하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별 반응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금리 인하 해봤자 실제 증시와는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근데 뭐 확실한 건 뭐 금리는 자금을 움직이기에는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10% 20%면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투자를 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성이 없어지는데, 금리가 낮다라면은 특히 물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시중금리,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위험 수익률이 낮다라면은 당연히 투자 시장으로 돈이 몰려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시장 상황과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시장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이런 효과가 펼쳐지면서 결국은 시장이 그게 반영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증시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과정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리까지 내렸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죠. 결국은 돈은 안전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뻔히 보이고요. 채권도 분명히 좋은 그 투자처긴 한데 이미 굉장히 많은 채권 가격이 올라갔죠.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증시로도 가지 않고 채권으로도 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금들이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 더 좋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금으로 몰렸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금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올 들어서는 17.5% 올랐고요. 뭐 금 갖고 이제 만든 이제 금융상품들도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럼 지금 금을 사도 되냐,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말에 되레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헤지펀드 운용사, 세계 1위 헤지펀드 운용사 CEO가 사도 된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뭐 사도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금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시사를 하면서 국제 금값에도 좋은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지금 이 시기에 금이라는 자산을 뭐 포트폴리오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이란 건 조금씩 보유할 필요는 분명했죠. 하지만 금이라는 것은 뭐 이자를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갖고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비중을 조금씩 움직여 가겠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는 분명히 나름 그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금리가 내리니까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예적금 이자율, 뭐 보험 같은 경우는 공시율이나 또 예정이율, 그리고 대출금리 매우 민감하죠. 특히 대출금리가 더 민감하겠죠, 당연히요. 근데 실제 이제 금리는 뭐 주중으로 또 내주에 움직일 것 같고, 대출금리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일반 지금 예상 시점이고요. 그리고 금리 중에서 당연히 대출 금리가 이제 조금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금융비용이라는 게 부담이 되고 큰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뭐 몇 억짜리 대출금이 있다라면은 이거에 대한 금리는 굉장히 큰 이제 금융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역시나 고정금리는 의미가 없는 거고, 대출금리 중에 이제 변동금리가 여기에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는 63%가 변동금리고요.
여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픽스가 다른 이제 지표를 결정하는 거에 그 다른 그 지표 기준들이 몇 개 더 산정이 되면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반영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과 시장의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돼서 금리 인하로 이뤄질 거고, 코픽스 같은 경우는 매월 15일 날 발표가 되니까 다음 달 15일에 이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이 나오면 나 고정금리 대출 갈아타야 되느냐? 뭐 당연히 갈아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중도상환 수수료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내가 줄어들 금융 비용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예측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발생될 수 있는 이자와 내가 상환기간을 갖고 계산을 하죠. 뭐 저도 고객분들 많이 계산해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한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는데, 사실 여기에 항상 변수는 뭐냐면 변동금리 또 변하니까, 예, 결국은 이것은 예상 수치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와 이제 상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되니까 뭐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뭐 대한민국은 뭐 이런 얘기 하죠. IMF를 기점으로 이자로 생활하는 시대를 종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당연히 금리가 인하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금리 인하되면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 자산 이렇게 받아가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좋지 않겠죠. 반대로요. 그리고 대래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매우 이제 궁금합니다. 굉장히 옥죄를 다 죄놨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된 게 결국은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불붙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정부에서 대처를 할지,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죠. 어차피 금리는 배당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 채권과 유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채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배당주는 프리미엄을 발생시킨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주에 대한 배당주를 산 사람들에 대한 배당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국내 증시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요즘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전문가 얘기하는 거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으로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요인으로 지금 배당주 펀드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160개의 평균 수익률이 3.55%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 1.85%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인컴 펀드는 9.76, 멀티 에셋은 9.26. 사실 이런 피난처에 비해서는 저조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약간 펀드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하는데 조금은 이제 중위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배당주 펀드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거 다 아시다시피 신형 밸류 고배당이죠. 설정액이 가장 많은 펀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어떤 펀드들이 눈에 들어오냐, 결국은 금리 인하, 전 세계적으로 페드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주요 국가들도 금리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흥국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신흥국 국채 분산 투자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삼성 누버거버먼 이머징 국곡채 플러스 펀드인데, 이게 좋은 게 66개국의 분산 투자란대요. 근데 우리가 해외 펀드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당연히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얘는 달러로만 돼 있는 달러 채권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터키에 투자를 했는데
터키의 채권이자 수익률이 20%였는데 환율이 22%. 그러면 마이너스 2% 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매우 중요한데 이 펀드는 66개 분산 투자하는 게 너무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달러 표시 국공채만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게 연초 수익률이 10%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 채권형 펀드보다 7.16%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흥국들이 아무래도 높은 금리가 있고요. 요번에 금리 인하되는 것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가 좋은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막차를 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들어가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터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튼 66개 분산 투자하고 신흥국 채권 금리나 시장 반영하면은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